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서 더 큰 러브콜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시죠.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마감 스포트에서 다뤄볼 의미 있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씩 좀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요. 자, 현재 이 순간 시총 6위입니다. 7위까지 올랐는데요. 5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6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오늘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5위권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아무나 이겨라가 돼도 괜찮을까요? 포트에 다 있다면요. 다 그리고 있어도 괜찮을 법한 종목들이잖아요. 자, 그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그간부터 안 올랐었던 것이 아닌데 쭉쭉 올라서 오늘 이렇게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죠. 송태용 과장님. SMR, 원전, 가스터빈, 다중 모멘텀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도 있고 또 SMR 간의 협업도 있을 거고 원전이야 뭐 체코 따놓은 거 있으니까 재료가 선명하고 기대도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환호하고 시총 상위에 있어서 더 노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뭐 그만큼의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가는 놈이 더 가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과연 얼마만큼 수주가 빨리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런 유동성 파티가 끝난 이후에는 뭐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상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아직 주가에 대한 정점은 찍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원전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돼서도 SMR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혹은 대형 원전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유럽에서도 SMR 관련돼서 결국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을 것이다. 원전을 40년 동안 핵심 주 기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커스터마가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어떠한 이제 이 섹터의 끝이 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서 조금 끝났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랑 LG 엔솔, 현대차만이 지금 좀 소외받고 있는 시총 상단주인데 그쵸. 재료 가치에 지금 민감도가 이쪽에는 안 쏠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5위, 6위까지 올라와 있고 물론 지금은 너무 불타오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됩니다. 매수가 늘 어려운 것 같네요. 언제든지 매수 기회를 줬던 건데 늘 올라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신 부장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개척도에 있어서도 더 베팅할 만하다라는 판단이세요? 네, 저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최고점이라 생각하지는 네. 않고 있고요. 다만 보유자라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 주가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요새 장 색깔을 보면은 주도주는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보유자라면 갖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매수자라면은 조정이 어쨌든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정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그 조정 폭이 뭐 크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조정이 올 때 좀 진입에 나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장도 요새 장 굉장히 좋고요. 네. 여기서도 충분히 국내 주식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도 섹터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한국이 뭐 이게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갈 만한 거대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뭐 이쪽 시장이 SMR부터 뭐 가스터빈 계속 열리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계속 화자는 될 거라 보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좀 조정은 있겠지만 주가는 우상향할 거로 보고 현재 이렇게 눈 감고 사기에는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고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뭐 증설이나 뭐 어떤 뭐 캐파 확장이나 뭐든 예. 다 뭐 숫자 나오는 것들까지 땡겨서 반영한 주가 수준이긴 하지만 요새 좀 장이 내러티브적인 성격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네, 신규 매수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가지고 좀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조정 시의 진입은 두 분 모두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종목이 모두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꽂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의 종가 이후의 움직임을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갈지 싶네요. 조정 시 매수라고 한다면 언제가 더 큰 용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지 같이 시나리오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봤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키워드를 두 분 모두 좀 강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 가운데 그래서 움직이는 건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공모가를 뚫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보시죠. 이전에 뭐 JP모건이었나요? 뭐 브레이크를 밟게끔 하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갑니다. 요즘 뭔가 이런 반대 의견에도 쉽게 고꾸라지지 않아요. 종목군들에 있어서요. 재료가 크고 또 수급 또한 탄탄한 쪽이 카카오페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과거 3천이었던 2021년도 시점에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3천의 시대도 잘 가고 있구나. 그때도 지금도 어쨌든 개인분들의 이런 드라이빙도 함께 있었던 구간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만 재료만 스치면 잘 갔거든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만 스치면 잘 가는 시장이 펼쳐졌고 대장이다. 그렇다면 더 볼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해도 괜찮나요? 더 볼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정책적인 모멘텀 뭐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로 발맞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 흐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나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더욱더 많은 부분 점수를 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 안 갔던 종목군들이 이제 고점을 뚫어가면서 계속 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워낙 스테이블 관련돼서 코인 시대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결제를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쉽게 하게 될 것인가,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 어느 정도 이 기능성적인 측면이 사용자들한테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많이 깔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이미 선결제가 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였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었고 여기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양대 축 중에 하나가 네이버랑 카카오가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더욱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지금의 정책에 대한 부분에 인사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네이버와 관련된 인사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저는 카카오페이도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페이를 맡고 있는 NHN, KCP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 오후장 들어서 전해진
그 12명의 장과금 인선 라인업을 보면 LG 쪽 AI 인사, 그리고 네이버 쪽 AI 인사. 그리고 이전에 하정우 AI 센터장이 보여줬었던 파급력을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좋은데 여기에 네이버 연결고리도 함께 보는 것 같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재료가 많아지고 종목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공모가 부근에서 이제 그러면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좀 롤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롤링을 우리는 이용해도 괜찮은 걸까? 카카오페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알고 싶은데요. 신 부장님 도와주세요. 네.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조정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는데, 예. 네 여기서 네 좀 조정 받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주도 섹터에 진입했기 때문에 함부로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자는 좀 홀드 쪽에 좀 권해드리고, 신규 진입은 좀 조정 시에 진입하는 거 권해드리긴 합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찐 수혜일지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시장이 이제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다갈 시장 속에 있어서 이게 카카오페이가 얼마나 여기에서 그 안에서 중축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좀 추측성이 조금 있어 보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대형 주격이기 때문에 수혜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가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네이버도 좀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뭐 카페24나 혹은 개인적으로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뭐 STO 이런 쪽도 먼저 열릴 수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쪽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은근히 종목들이 꽤 많네요. 그러면 많죠. 지금 솔직히 내려와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뭘까요? 꼭 뭐 어떻게 보면은 비중대로 나눠서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많이 올라 있는 거는 좀 예. 적게 사고, 예. 심리적인 면에서 아예 안 사기는 조금 더 힘들 예. 수 있어서 발은 담가 놓는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좀 빠져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아 있었다면은 조금 더 비중 크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나눠서 일단 일정 부분 몇 가지 종목에 작은 배치를 해놓는 것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 그리고 오늘 프로필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재료들에 있어서도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페이 정리하고요.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송태영 과장님. 기대하셨을 텐데 이번에 6만 원 안착을 하는지 여부요. 근데 다시 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아닌 건가? 다음 시간을 또 노려야 할까요? 매력은 없어요. 사실 가격적인 측면 말고는 매력은 크게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구분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하이닉스 대비 전자가 가지는 매력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전자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수가 3,300, 3,500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도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관점이라면 뭐 포트폴리오 내에 10% 미만 언더로서는 뭐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채워 나가기에는 매력도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DDR4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DRAM 업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수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결국은 삼성전자가 더욱더 많은 부분 잘 가기 위해서는 산적한 이러한 이제 약점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HBM 시장에 있어서에 대한 이 지위가 계속적으로 가장 꼴등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개선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약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에 대한 이 파운드리의 MS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그나마 두 자릿수의 이제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상당 부분 2위로서에 대한 지위가 확고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의 MS를 보게 되면은 2위에 대한 지위가 점차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고객사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파운드리와 HBM에 대한 개선이 눈에 띄게 보이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주가로서에 대한 측면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맥스 6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수가 3,300에서 3,500까지 올라갔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한정된 자금으로 어쨌든 계좌 수익을 높이는 전쟁터인데 그럼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종목의 매력도는 없는 거네요? 저는 크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 몰려서 가고 나머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지에 대한 목적에서 가져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굳이 싶은 거죠.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에 따라서 그리고 3,300에서 3,500 정도까지 갈 때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한 65,000원이 될 수는 있겠다. 의견과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보신다면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다른 쪽에서 더 활발하다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또 물음표가 생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반도체는 언제나 긍정으로 좀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럴 때 안 올라가는 거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역시나 기다림만 있다면 오케이지만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관점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다림이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사이드면은 지금 얼마 전에 뭐 모건 스탠리가 좀 언급하기도 했었죠. 예. 뭐 HM4, 엔비디아양 HM4가 그 진입 여부가 굉장히 좀 네. 중요한데 그게 지연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저도 여기엔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요. 지난주에도 저도 비슷하게 언급하긴 했었는데 저도 그거에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이게 덜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볼 만하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둘 다 저는 여전히 좀 비슷한 비중으로 만약에 반도체를 산다면 대형주를 산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HM4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많이 반영돼 있고 그게 만약에 됐을 시에는 이게 타이밍 잡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조금 더 비중을 줄이는 추세로 갈 거고 그때 가서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저점일 때 모아가는 걸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대형주니까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만약에 그냥 크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네, 삼성전자가 조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수가 이제 3,000 넘었는데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외국인 매수세도 아직 뭐 제대로 시작됐다라고 보이진 않고요. 네. 뭐 개인들도 최근 많이 사고는 있지만 뭐 예전에 뭐 뺐었던 거 감안하면은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뭐 상법 개정이나 어떤 뭐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없다면 좀 박스권으로 갈 확률도 있긴 하지만 그게 그 아랫단이 뭐 하방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좀 지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네, 반도체 쪽도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반도체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럴 때 조금 매수 기회 찾아보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하죠. 현재 구간 개인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수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일정 부분 좀 추적은 해볼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인데 너무 빠르게 급하게 기다리지는 말자라는 의견까지 코멘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으로 넘어갑니다. 방산 빅4 여전히 좋은 쪽 맞네요. 바로 LIG 넥스원 필두로 보고 싶은 게 LIG 넥스원 한다면 어찌 보면 뭐 천궁2도 있고 그리고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함께 했었던 그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고점을 더 높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상의 이야기들이 LIG 넥스원에게 있어서 매수 매력을 불러일으키는지도 궁금하고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원래 본연의 가치가 방산이 좋았었던 거잖아요. 더 기름을 붓는 격인 것인지 싶기도 한데 흐름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송태영 과장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망의 관망? 의견을 드려요. 예. 네, 지금 방산주들이 상당히 조금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에 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나토에서에 대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주가에 반영된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기울기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 기울기가 약간은 이제 낮아지게 되는 이러한 주요 종목에서 이런 부분을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업종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슈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주요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에 대한 이 양봉의 크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봉이 윗꼬리로 많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윗꼬리가 제법 보이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방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요 종목군들이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도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관련돼서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관망의 의견으로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방향성을 탐색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 지금의 뭐 기회 비용이라든지 예. 아니면 정책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충분히 일부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고 다른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오래 가고 있는 섹터죠. 주도 섹터로서 방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관망 스탠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사실 요 며칠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의미 있는 수급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점은 높입니다. 이게 또 부담인 건지 싶기도 하네요. 의견 받아볼게요. 신 부장님. 네, 보면은 뭐 거래량 조금씩 줄면서 이제 상승세 예.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오늘 좀 음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도 조정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 뭐 방산 섹터가 뭐 크게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뭐 이 조정 폭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은 매수로 제시하긴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중동양 방산물자에서 LIG 넥스원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글로벌로 지정학적 불안이 뭐 최근에 중동에서 터지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계속 이런 지정학적 불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센티멘트 자체는 이 방산 섹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LIG 넥스원 외에 방산 섹터 대부분 뭐 업체들이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비싸지기도 했고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 등이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시각에서는 살만한 게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 반도체가 아직은 뭐 돌아선 것도 아니고 현재 갖고 있기에는 들어올만 해가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내러티브 쪽이 계속 먹힐 수 있는 장이어서 중장기 흐름은 일단 우상향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쭉 올곧이 자신의 길을 가는 종목군들이 들어갈 때 빠질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걸 요즘에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적 성격임을 좀 알고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방향성은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미래에셋 증권의 움직임 보셨을까요? 증시 거래 대금 터지고 지금 개인분들께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1조 5천억 원 지금 장 후반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매수력을 더 쌓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을 이제 증권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까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을 한 게 카카오페이와 넥서스와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상장한 이 세 가지 관련 종목들 모두 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강한 재료인 건 모두가 아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간 미래에셋 증권이 안 올랐었던 게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 재료와 함께 더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미래에셋 증권은 상표권을 출원했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럼 다른 증권사에 이때 눈 돌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이 상표권이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대장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게 맞는지 헷갈려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이거는 저도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증권주들이 좋아요. 맞아요. 증권주들이 좋고 증시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수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금리에 대한 수준은 반대로 조금 낮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약간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경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사실상 증권주들에 대한 이러한 탄력도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도 이번 정권에서는 증시에 대해서 보다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게 될 텐데 결국은 상법 개정 중에 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자사주에 대한 소각에 대한 이슈가 또 결국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역시나 증권주들이 많은 부분 좋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미래에셋인가 아니면 그 나머지의 다른 종목군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은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미래에셋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투자자라면 사실상 미래에셋보다는 다른 종목군으로에 대한 편입이 더욱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키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탄탄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서에 대한 접근이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떠한 이제 증권사를 고를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코덱스 증권을 그냥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증권사들이 그 각자의 포인트들이 살짝씩 다른데 그 포인트를 내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코덱스 증권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피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것을 결국은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될 거고 지금의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붙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이 바이 앤 홀드의 관점을 미래에셋은 가져가기보다는 내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기 때문이겠죠. 네, 미래에셋 증권이 반응이 또 크고 이전부터 대장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매수 의견은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증권주가 별로다는 또 아닌 관점이잖아요. 그럴 때 너무 고민된다면 ETF라고 하는 상품까지 언급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많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신 부장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근데 요즘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요즘 같은 날이 좀 따라붙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래에셋 증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봤을 때 어떨까요? 최근에 지금 끌어주고 있는 수급 주체는 기관?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스테이블 코인 섹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네.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긴 했고요. 뭐 여기에서 뭐 특별히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했을 때는 이게 뭐 유독 튀는 게 뭐 그렇다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예. 어떻게 보면 증권사 중에서 좀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이미지,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박현주 회장의 좀 이런 마인드가 뭐 새로운 시장에 뭐 적극 대응하는 뭐 이런 편이란 면에서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주가는 또 뭐 디지털 자산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이쪽 시장에 맞춰서 계속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 아직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뭐 거래소나 뭐 어떤 뭐 중개 성격의 상장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뭐 코인 관련된 상장사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일단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렇죠.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그럼 두 분 모두 일단은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면서요. 다양한 선택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여기 등장한 종목군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다가 상한가에 다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도전 중인 SK 이터닉스 한번 보시죠. 여기야 워낙 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송태윤 과장님 오늘 또 리포트 효과인가요? 같이 물 만난 것 같은데요. 일단 관망의 의견 드려요. 오. 사실 저도 이터닉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늘 상한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슈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과연 SK 이터닉스가 오늘의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오늘의 올라간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였었는데 결국은 울산 쪽의 SK그룹이 이제 이 아마존과 함께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협업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언급이 됐던 종목군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여기에 그 중에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 이터닉스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것을 디벨로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업체들을 짜 맞춰 넣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갖게 될 텐데 원래 하던 일 자체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가에 대한 탄력도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새로운 모멘텀이 불어왔었는데 그 모멘텀이 이길 것인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주가를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망 주셨고 신부장님 오늘 이제 상한가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상한가 근처 가긴 했는데 네. 저는 매수 의견이고요. 오. 여기 네, 진입 추천드립니다. 네, 신재생 쪽, 뭐 태양광, 풍력, 시장이 저는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쪽에서도 뭐 해상풍력 이제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점이 보여서 이런 면에서 SK 이터닉스도 PPA 사업자로서 이런 신시장 개척 면에서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상 근처까지 갔지만 그래서 당분간 좀 일부 단기간 조정 나올 수는 있어 보이지만 좀 궁극적으로 우상향 그릴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회가 될 때 매수 진입 추천드립니다. 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관망과 매수로 좀 달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재료가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요. 판단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